런던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 저렴한 주거 옵션으로 타워 블록들이 지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건물들은 낙후되고 범죄자들이 숨고 번성하는 장소가 되었다. 재개발업자들이 건물을 헐기 위해 점점 인수하기 시작했지만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어려워 많은 블록이 아직 남아있다. 세레니티 하우스라는 건물은 꼭대기층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내보내는 대로 곧 철거될 예정이다. 어느 밤 닉이라는 10대 소년이 두 깡패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달린다. 그는 세레니티 하우스에 들어가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어서 계단을 급히 올라 꼭대기층에 도달하려 한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심지어 문이 잠겼는지 2번 확인한다. 결국 깡패들이 닉을 붙잡아 눕히고 잔인하게 폭행하기 시작한다. 소리를 들은 베키는 문구멍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하려 하지만 기다리게만 할 뿐이다. 도움을 절실히 원한 베키는 밖으로 나와 깡패들을 막으려 하지만 그들은 쉽게 그녀를 제압하고 폭행한다. 베키가 쓰러지자 남자들은 닉을 끌고 가며 그가 계속 도움을 청한다. 다음날 닉이 죽은 채 발견되어 경찰이 건물에 수사하러 온다. 베키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상처는 강도를 당해서 생긴 것이라 설명한다. 하지만 데블린 형사는 구급대원이 베키를 복도에서 발견했다는 걸 알고 같은 깡패라고 결론 내린다. 베키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데블린은 건물 주민들이 공격자 식별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며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보호를 약속한다. 하지만 베키는 문을 닫아버린다. 3개월 후 커티스는 이웃집을 돌며 보호비를 걷는다. 요금이 곧 오를 거라는 소식을 듣고 베키는 그를 욕한다. 네빌은 커티스에게 겁먹지 않고 아내 비비안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돈을 낸다. 지역 마약상 게리와 마크가 도움을 제안하지만 커티스는 그들의 담배만 가져가고 무시한다. 폴은 혼자 아파트에 있으면서 술병에서 멀어지려 노력하지만 결국 중독이 이겨 술을 마신다. 그날 밤 베키가 외출하다가 아이들을 혼자 두고 파티에 가는 이웃 제니를 마주친다. 제니는 베키가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소리친다. 다음날 아침 건물 내 인터넷 서비스가 끊겨 아무도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베키는 파티 후 원나잇 스탠드를 위해 온 동료 옆에서 잠에서 깬다. 둘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한다. 갑자기 남자가 머리에 총을 맞고 몸이 바닥에 떨어지자 베키는 비명을 지른다. 근처 건물에서는 스나이퍼가 다시 쏠 준비를 한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캐롤과 아들 다니엘이 남편이 총에 맞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스나이퍼는 꼭대기층의 모든 아파트 창문을 향해 계속 쏘아 여러 주민을 죽이고 다른 이들은 다친다. 몇몇은 가까스로 숨는다. 곧 공포에 질린 생존자들이 복도에 모이지만 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경찰에 연락할 수 없다. 캐롤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고 다니엘은 건물을 나가면 스나이퍼에게 더 쉽게 노출될 거라고 지적한다. 게리가 다친 마크를 데리고 나와 도움을 청하지만 캐롤은 그들이 커티스에게서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바이올렛은 응급처치를 알기에 알코올과 천을 구해 상처를 닦는다. 그때 제니가 두 아이가 모두 죽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트에서 나온다. 또 다친 여성이 나오고 바이올렛은 마크 치료를 마친 뒤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상처를 보기 전에 그 여성이 숨을 거둔다. 남편 제프도 다쳐 안에서 도움을 외치자 베키와 폴은 기어가서 그를 찾아낸다. 그들은 제프를 복도로 안내하고 제프는 아내가 죽은 걸 알고 무너진다. 그 후 커티스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베키와 폴은 그를 확인하러 간다. 베키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지만 응답이 없어 문을 발로 걷어찬다. 아파트를 수색한 뒤 베키는 침대에 누운 커티스를 찾지만 손을 대자 커티스는 공격받는 줄 알고 베키를 가구 쪽으로 밀친다. 커티스는 칼을 꺼내자 베키는 스나이퍼와 죽은 주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커티스는 믿지 않고 그녀에게 커튼을 열라고 강요하지만 베키는 총 맞을까 두려워한다. 폴이 쓰레기통으로 커티스를 때리고 커튼을 열라고 하자 베키는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 커티스가 커튼을 열자 두 사람은 벽 뒤에 숨고 그의 베개는 즉시 총에 맞아 부서진다. 커티스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복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합류한다. 그들은 상황을 논의하며 건물 개발자가 저지른 일인지 의심하지만 경찰이 쉽게 그를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건 무작위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총은 레이저 조중이가 달린 비싼 군용 무기다. 벽에는 손수
만든 이모티콘 포스터가 붙어 있고 인터넷도 고의로 끊긴 것으로 보여 잘 조직된 범인이다. 베키는 비상계단을 확인하지만 너무 노출되어 있다. 내빌은 경찰이 총소리를 알아차리거나 스나이퍼가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크가 심한 고통을 겪으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베키는 내려가는 길을 찾으면 뒤쪽 문으로 보이지 않게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커티스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기다리길 원하지만 내빌은 그에게 이미 보호비를 냈음을 상기시킨다. 커티스가 무시하려 하자 내빌은 몇 대의 펀치로 그를 쓰러뜨리는데 그는 전직 군인이었다. 베키는 그 틈을 타 커티스의 사타구니를 걷어차며 이제 그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그룹은 엘리베이터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다니엘이 아버지의 도구를 가져온다. 제프가 도구를 사용해 문을 여는데 성공하지만 곧바로 총에 맞아 죽는다. 모두 숨으며 베키는 거울을 사용해 스나이퍼가 함정을 설치했음을 발견한다. 커티스는 총을 치우고 베키와 함께 제프의 시신을 그의 아파트로 옮긴다. 거기에는 그의 아내도 남아있다. 이후 베키, 폴, 커티스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마침내 지상층 문에 도착해 도구로 문을 연다. 이 지역 벽에도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들은 뒷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열리지 않아 커티스가 도구로 문틀에서 나사를 푼다. 폴이 문을 떼어내고 세 사람은 출구가 거대한 컨테이너로 막혀 있음을 보고 만견자실한다. 컨테이너는 너무 무거워 밀 수도 없다.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꼭대기층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편 마크는 여전히 심한 통증을 겪으며 게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약을 먹는다. 그룹은 다른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베키는 누군가 지붕에 올라가 천을 이용해 건물 뒤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올렛은 시트가 충분히 길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소방호스를 묶자고 제안한다. 누가 그 위험한 일을 할지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품는다. 제니는 이모티콘이 세 마리의 현명한 원숭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챈다. 악을 보지 말고 악을 듣지 말고 악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녀는 자신들이 닉이나 경찰을 도운 적이 없어서 복수당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운명을 받아들인 제니는 아이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고 곧바로 총에 맞아 즉사한다. 모두 슬퍼하지만 커티스는 모두가 시끄러운 아이들을 다루는 제니를 비난했던 위선자라고 말한다. 밤이 되자 캐롤은 모든 불을 끄고 몰래 나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스나이퍼가 아마도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있을 거라 지적한다. 커티스는 이모티콘이 벽뿐 아니라 특히 마크와 게리의 문에도 그려져 있음을 알아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커티스는 그들을 안으로 끌고 가 대화하려고 한다. 문을 잠그고 나서 커티스는 그들이 부주의했다며 소리치고 닉을 죽였다고 비난한다. 그들이 다시 무죄를 주장하자 커티스는 마크의 상처를 조이기 시작하고 결국 마크가 자백한다. 알고 보니 마크와 게리는 닉이 빚을 갚지 않아 때린 깡패였으며 죽인 것은 사고였다고 한다. 그들이 너무 크게 떠들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듣고는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이 깡패들을 스나이퍼에게 넘겨야 할지 논의한다. 커티스도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부하자 폭행하기 시작한다. 몇 대를 때린 후 커티스는 게리를 창문 앞에 세우고 커튼을 걷어 올리자 게리는 즉시 총에 맞아 쓰러진다. 다른 생존자들은 당황하며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는다. 커티스가 마크가 기어가려는 것을 보고 붙잡아 때리고 창문에 밀착시키자 마크도 총에 맞는다. 커티스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시신 위에 포스터를 떨어뜨린 뒤 복도로 돌아와 자신이 한 일을 알린다. 베키가 그를 꾸짖자 그는 자신의 결정을 변호한다. 캐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다니엘과 함께 떠나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스나이퍼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까 봐 말린다. 베키가 그녀에게 이성을 찾으라 하자 캐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분을 모른다며 자신은 단지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해 베키가 그녀를 때리게 만든다. 그룹은 급히 비상계단을 막고 캐롤에게 최소한 다니엘은 남겨두라고 설득한다. 커티스의 조언에 따라 캐롤이 먼저 팔을 내밀고 아무 일도 없자 밖으로 나간다. 총성이 들리지 않자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고 다니엘도 다른 사람들이 막기 전에 따라 나간다. 그들은 급히 계단을 내려와 뒤쪽 문에 도착하고 다니엘은 인터폰으로 모두에게 괜찮다고 알린다. 하지만 캐롤이 몇 걸음 밖으로 나서자마자 스나이퍼가 그녀를 쏜다. 겁에 질린 다니엘은 금속판을 방패 삼아 잡고 도망치려 하지만 스나이퍼가 그의 손을 쏴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결국 그도 죽인다. 그 후 베키는 옥상 계획을 시도하고 싶어 한다. 폴은 베키가 유일하게 머리가 좋다며 남으라고 하고 대신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한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하며 베키는 감사한 마음에 그를 안아준다. 그룹은 소방호스를 묶기 시작하지만 폴이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춘다. 폴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설명한다. 커티스가 위스키를 가져오고 폴은 마셔서 기분이 나아진다. 그 후 커티스가 망치를 사용해 옥상 문 자물쇠를 부순다. 바이올렛이 문을 열자마자 또 다른 숨겨진 총에 맞아 즉사한다. 네빌은 그를 안으며 무너진다. 나머지 사람들은 몰래 옥상으로 올라가 호스를 배관에 묶는다. 폴이 재빨리 가장자리로 뛰어내려 등반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으나 곧 스나이퍼가 호스를 향해 사격을 시작한다. 커티스가 숨은 곳에서 나와 주의를 끌지만 충분하지 않다. 스나이퍼는 계속 호스를 쏘아 결국 끊어지고 폴은 떨어져 죽는다. 베키가 무너지고 커티스가 그녀를 붙잡아 숨기려고 한다. 두 사람은 몰래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분노한 베키는 건물을 태우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누군가 불길을 보고 신고해주길 바란다.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남은 3명은 마지막 식사를 와인과 함께하기로 동의한다. 다음날 아침 베키와 네빌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하고 커티스는 각 아파트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다. 두 사람이 안전하게 1층에 도착하자 커티스는 금속 물건들을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전원을 켠다. 그는 또한 가스레인지도 켠다. 마지막으로 라이터로 신문지를 태워 기름 위에 던져 불을 붙인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던 중 전자레인지가 아파트 안에서 폭발한다. 두 번째이자 더 큰 폭발이 일어나 창문 밖에서도 보인다. 커티스가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나사가 풀려 넘어지고 만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다리가 부러진다. 베키와 커티스는 그녀의 셔츠와 그의 벨트를 이용해 다친 다리를 붕대로 감는다. 최상층에서는 불길이 아파트를 타고 번지며 점점 커지고 연기가 자욱하다. 곧 건물 개발업자와 그의 조수가 도착하지만 그들 역시 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 없다. 그들이 차에서 내려 시체를 확인하려 할 때 그들도 총에 맞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나이퍼가 바로 그들 옆에 있다. 베키는 모든 소리를 듣고 네빌에게 커티스를 업어 아파트로 옮기게 하고 자신은 엘리베이터 위에 숨는다. 스나이퍼는 연막탄을 복도에 던지고 안으로 들어와 수색을 시작한다. 문에서 멀어진 틈을 타 베키는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 몰래 빠져나와 건물을 탈출한다. 개발업자의 차에서 모총을 발견하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스나이퍼를 향해 쏜다. 그는 즉시 돌아서서 방역하며 베키의 어깨를 다치게 한다. 네빌과 커티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스나이퍼에게 달려들어 총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베키가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이 네빌이 스나이퍼의 가면을 벗기고 그가 형사 데블린님을 알게 된다. 데블린은 그들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걸 돕지 않았기에 모두가 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베키와 네빌은 너무 어리고 순진했던 제니의 아이들을 언급하며 데블린을 발로 걷어찬다. 커티스는 베키를 진정시키려 하며 데블린을 죽인 후 그녀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데블린은 그 틈을 타 네빌에게 테이저건을 쏘아 그를 쓰러뜨린다. 그리고 베키와 총을 놓고 싸우기 시작한다. 베키는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데블린이 쉽게 제압한다. 커티스도 공격하려 하지만 부상 탓에 데블린이 빠르게 그를 제압한다. 데블린이 베키를 쏠 준비를 하자 베키는 모총을 꺼내 그의 머리를 쏴 마침내 죽인다. 이제 3명의 생존자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건물을 떠날 수 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어 이런 영상을 더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멘트로 마무리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